자, 이렇게 트럼프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월 23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오늘 우리 장이 마감 거의 직전쯤 그 안팎쯤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한 바가 있었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과연 그 바통을 잘 이어서 SK 하이닉스 역시도 호실적을 기록을 할 수 있을지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4분기 실적이죠. 업계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한번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연간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지금 현재는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크게 둔화된 바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 경쟁력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사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실적 발표를 했었던 삼성전자 이야기도 함께 나눠봐야 될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DS 사업부거든요. 이 DS 사업부가 2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체로 따진다고 해도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겨우 6조 5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원래는 한 8조 5천억 원가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이익 컨센서스 8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한 8조 원 안팎의 성적표를 공개를 하게 된다면 분기 기준으로 따졌을 때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3분기는 어땠을까? 2024년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바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7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상 최대를 기록했었던 2024년 3분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이번 4분기에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이고요. 증권가의 시선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4분기 영업이익 대략 한 8조 원 가량으로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치 당연히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추월하는 수치이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상장된 전체 상장된 모든 기업 통틀어서 단연 독보적인 1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전체 연간 매출 놓고 보자면 이번 2024년에는 그 작년 2023년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른 것은 뭐 당연히 HBM에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범용 메모리 가격이 많이 낮아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도 같이 맞았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한테는 HBM이 있었죠. HBM을 통해서 실적을 잘 방어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HBM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이니만큼 일반 D램보다도 3배에서 무려 5배까지 비싸죠.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 지난 3분기 전체 D램 매출에서 이 HBM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30% 정도였거든요. 3분기 때. 그런데 이번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가에 따르면 이 HBM 전체 매출이 지금 40%까지 10%가량 직전 분기 대비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떨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앞으로도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진입이 계속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 리더십을 계속해서 나날이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CES2025에서도 5세대 HBM 16단 제품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기도 했고요. 6세대 HBM4 같은 경우에도 오는 6월에 첫 샘플을
고객사에게 좀 보여줄 것이다, 공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도 젠슨 황이랑 잘 만나고 나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SK 하이닉스의 개발 속도는 엔비디아의 요구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라고 아주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삼성전자를 정말 수월하게 추월할 것이다라고 점쳐지고 있다는 점 얘기해 드리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HBM은 엔비디아에게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렇게 정말 큰 대형 고객사를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을 순 없어요. 동면에도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고객사가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자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칩, 그러니까 이 블랙엘에서 좀 발열 문제가 발생이 됐었죠. 그러면서 주문 연기설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즉, 이 HBM 공급사인 SK 하이닉스에게도 악영향을 좀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많이 불거진 바가 있었죠. 한 IT 전문 매체에 따르면 블랙엘에 좀 과열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연결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등이 주문 일부를 좀 취소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 역시도 이런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펼쳐졌어요.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뭐라고 밝혔냐면 주요 고객의 약화에 따라서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주요 고객사가 엔비디아다 이렇게 정확히 명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당연히 엔비디아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당연히 승승장구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하자면 엔비디아의 시장 위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SK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와 가격 협상을 할 때 좀 불리해진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같은 이런 HBM과 관련해서 경쟁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엔비디아와의 이 협상, 가격 협상 테이블에 앉은 SK하이닉스 입지가 좀 불리해질 것이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중국 기업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역시도 무서운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범용 제품 점유율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단가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도 SK하이닉스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호실적이 기대되는 SK하이닉스입니다. 그렇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